뛰어들어간 아이는 놀랍게도 바로 이 장롱 안으로 들어갔던 것. 진짜로? 혼자라서 겁을 먹은 나머지 숨어버린 걸까요? 그렇다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두 아이를 함께 방에 들여보내봅니다. 잠시 후 화재 경보음이 울리며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두 아이 모두 방에서 나가는데 현관 쪽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 친구도 따라갑니다. 자, 이제 밖으로 탈출만 하면 될 텐데요. 하지만 애타는 엄마들의 마음과는 달리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 뒤로 가서 숨고 맙니다. 그렇게 숨은 뒤에야 울음을 그치는데 급히 달려온 엄마에게 안긴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수현이 왜 울어? 방에서 왜 왔어? 저기 아까 불났잖아. 진짜? 결국 두 아이가 함께 있어도 탈출에는 실패. 첫 번째 실험한 아이와 마찬가지로 구석진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까요? 4살, 5살 아이 6명이 엄마와 함께 한 방에 들어가고 잠시 후 엄마들은 다시 방을 나옵니다. 평화롭게 놀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이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엄마들. 아이들은 놀라서 당황하고 다행히도 방 밖으로 하나둘 나와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한 아이는 아예 나오지도 못한 채 울고만 있습니다. 같은 시간 방을 나간 아이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 밑으로 숨고 놀랍게도 뒤따라온 아이마저 침대 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비좁은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는 충격적인 모습. 결국 아이들은 현관 앞까지 갔다가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좁고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고 만 것입니다. 왜 밖에 안 나고 왜 숨었어요?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었어요. 침대는 공간 뚫려 있잖아. 이렇듯 총 9명의 아이들 모두 탈출하지 못한 채 어딘가에 몸을 숨겨버렸는데 자, 왜 아이들은 이렇게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5세 이하의 아이들은 자신이 숨어있는 장소를 본능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 특성과 회피 본능 때문이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숨바꼭질놀이를 할 때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딘가에 숨어있으면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찾기 힘든 구석으로 숨어가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숨으면 친구나 엄마가 자신이 숨어있는 장소를 못 찾는 것처럼 화재와 같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구석진 장소에 자기 몸만 숨기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런 아이들의 숨는 행동 특성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아이들을 찾느라 구조 시간이 지체되며 그 사이 아이들은 유독가스에 질식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발견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따라서 평상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앞서 실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도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아저씨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서 해보는 거야. 큰 소리로 불이야 소리를 외쳐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외친 다음에 코와 입을 이렇게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아, 오리처럼 앉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자, 가자. 밖으로. 이렇게 아이들 모두 안전하게 탈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육 후 다시 한번 화재 상황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 연기가 피오르기가 무섭게 아이들 모두 방을 나가고 배운 대로 코와 입을 막은 뒤 재빨리 현관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무사히 현관으로 탈출에 성공한 아이들. 집 밖으로 탈출한 아이들을 엄마가 안아주며 칭찬해줍니다.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화재 시 구석에 숨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게 된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이런 체험학습만 한다면 큰 화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이제부터 화재 대비 체험학습을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 대피도 교육.
가족들이 함께 간단한 집 평면도를 그리고 비상통로를 표시해서 실제 대피 연습을 해봅니다. 탈출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고 탈출 후 만날 장소도 평면도에 표시합니다. 두 번째, 연기로 인한 질식을 피하는 연습. 연기가 많지 않을 때는 옷가지나 수건을 적시어 코와 입을 막은 뒤 뛰어나가고 연기가 심할 때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세 번째,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이때 몸을 흔들거나 뛰면 불이 산소와 결합해 더 타오를 수 있으므로 옷에 불이 붙으면 바로 멈춰서서 바닥에 엎드린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뒹구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체험 훈련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아이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연습은 필수입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는 숨바꼭질 놀이처럼 몸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 당신의 자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힘으로 상상할 수도, 섣불리 추측할 수도 없는 기막히고 황당한 사건 사고가 여기 다 모였다. 누가 더 기상천외한 사고를 쳤는지 지구촌 사고 뭉치들을 순위별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 위험한 랭킹 오 마이 갓. 오늘 만나볼 황당사례는 아차하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뭔가에 깔리고 눌려 팔이나 목이처럼 허무하게 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깔리거나 혹은 눌리거나 베스트 5를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까요? 먼저 5위. 한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네 사람이 막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사장님, 우리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요. 그럴까? 저기 커피는 제가 시원하게 자판기 커피로 모시겠습니다. 야 됐거든? 선미 씨는 카라멜 마끼아로 좋아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그럼 제가 바로 카라멜 마끼아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남몰래 선미 씨를 짝사랑하는 강철 씨는 넉살의 매너까지 좋은 금남 씨 때문에 이렇게 밀리기 일쑤였죠. 넷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드셔보세요. 요즘은 진승남이 대세라던데 선미 씨 생각은 어때? 당연히 좋죠. 특히 전 남자들 팔뚝에 이 힘줄 팍 쓴 거 보면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이런 거요? 어머, 금남 씨 근육 와 운동 좀 했는데 예, 이게 매일 저녁마다 역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다져진 근육 아니겠습니까? 평생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모르던 강철 씨는 이 순간 자신의 가늘고 밋밋한 팔뚝이 한없이 부끄러웠죠. 그리하여 사랑스러운 선미 씨의 눈에 들기 위해 근육남 대열에 껴보겠다고 결심한 강철 씨. 그러니까 근남이 이놈이 요 역기로 팔뚝을 만들었다 이거지. 응? 좋았어. 일단 무게가 얼마나 되나 보는데 38kg. 나 참다.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38kg 내가 한 90kg 정도 돼야지. 에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벼워서야 원 운동이나 될까 싶었지만 일단 자신있게 역기 밑에 자리 잡고 누워봅니다.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시작하자. 에이. 그는 숨을 고르고 역기를 있는 힘껏 들어올리는데 아이고 벌써부터 굴거리는 두 팔. 마치 위에서 누가 누르기라도 하듯 힘 빠진 팔은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고 역기 봉에 목이 물려 숨이 막혔지만 그저 다리만 버둥댈 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철 씨는 역기에 깔린 채 지리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약 11살 어린이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38kg의 역기. 평소 운동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 우습게 생각할 무게는 아니었던 거죠. 다음은 4위. 혼자 사는 70대 노인 고리 씨의 집 앞에 웬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할아버님! 코리 씨 맞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에, 샬럿 기자입니다.
뭐라고?